자,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인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non-linear 모델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 일단 알고 있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쓴다라고 했고요. 그 측면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에 보면 x축은 시그널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s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취한,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 게 되고요. 여러 종류의 액티베이션 펑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즉 sign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면 이것은 perceptron 또는 linear classifier.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냥 y는 x라고 하는 identity 펑션을 액티베이션으로 쓰면 이건 사실 linear 액티베이션이죠. 이 경우에 이제 그 linear regress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ogistic 펑션 또는 hyperbolic tangent 펑션을 쓰면 이제 그 시그모이드 꼴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logistic 시그모이드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학습했던 logistic regression 모델이죠.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그냥 리니어로 놓으면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고, 시그모이드를 썼다. 즉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non-linearity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continuous합니다. 그래서 커브의 쉐입을 보면 스무드하죠. 그래서 그 continuous한 non-linearity를 주기 위한 방법이 되고요. 반면에 sign이라고 하는 perceptron에서 사용되는 그런 non-linearity를 쓴다라는 것은 이제 discontinuous한, 그렇죠? 기역자로 꺾어지죠. 여기에 이렇게 스텝 형태로 꺾어지는 그런 discontinuous한 non-linearity를 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넷이라고 하니까 많은 뉴런들을 모아서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개의 뉴런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러 개 섞어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섞어 써도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섞어 썼을 때 장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당분간 학습할 뉴럴넷에서는 뉴런이 많더라도 동일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쓴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파퓰러한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우리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의 범위는 0에서 1, 즉 probability의 range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0을 지날 때 0.5의 확률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약 4.6이 되면은 값이 0.99가 돼요. 그래서 거의 certain한 1로 수렴하는 그런 값이고요. 4.6보다 큰 값이면 이제 거의 1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4.6보다 작으면 거의 0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S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또는 작으면 작을수록 확실하게 0 아니면 1 쪽으로 그렇게 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뉴럴넷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뉴럴넷은 유니버설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예요. 그래서 작은 어떤 그 조건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 함수들이 그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뉴럴넷 하면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펑션을 그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지 예를 몇 개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두 개를 가정하겠습니다. x1하고 x2라고 하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베리어블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다라고 역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ND죠. x1 logical AND x2라고 하는 논리적 AND 함수가 있죠. 이것을 뉴럴넷으로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 x2 각각 불리언 또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고요. 우리가 논리학 시간에 논리 시간에 배운 logical AND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logical AND는 뭐 x1하고 x2가 있고 x1 둘 다 0이면 이 값은 0이고 0, 1이나 1, 0이면 값이 역시 0이고 이게 1이 되려면 모두 1이어야 되는 이 logical AND인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답을 여기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x1, x2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x1에 곱해지는 웨이트를 플러스 20, 그리고 x2에 곱해지는 웨이트를 역시 플러스 20, 그리고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보죠.
이걸 알아내는 것이 뉴럴넷 트레이닝인데 우리는 지금 뉴럴넷을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웨이트들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h of x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실제 logical end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 of x는 수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30 더하기 20x1 더하기 20x2가 되고 그리고 그 weighted sum, 즉 시그널 값을 액티베이션에 통과시키면 그것이 모델 아웃풋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x1, x2가 모두 0이에요. 그러면 이거 0이고 이거 0이죠. 그럼 마이너스 30이면 아까 마이너스 4.6보다 작으면 0이다라고 했죠. 사실상 0이다. 그래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 0이고 이거는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0 더하기 20 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전히 매우 작죠. 역시 0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리컬하게 1, 0도 역시 0으로 감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 1이라고 해볼까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0에다가 20에다가 20을 더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요 시그모이드 10이면 굉장히 큰 값에 해당을 하고 1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0001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logical end의 출력값과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예제는 아까랑 반대로 logical OR을 한번 해볼까요? x1하고 x2가 있는데 0, 0, 0, 1, 1, 0, 1, 1이 있다면 OR을 취하는 건 어떻게 되죠?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죠? 이 함수를 뉴럴넷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즉 뉴럴넷의 웨이트를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번에는 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웨이트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살짝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이 값 한번 해볼까요? x1은 1이고요. x2는 0이에요. 그럼 얘는 날라가고 22 마이너스 10 하면은 10이니까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logical OR라고 하는 불리언 펑션을 뉴럴넷을 써서 구현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웨이트는 무한대 초이스가 있어요. 꼭 마이너스 10, 20, 20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원했던 logical OR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뉴럴넷의 한 사례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자, 계속해보죠. 이번에는 logical not이죠. 그죠? x1의 반대, x1이 0이면 1, 1이면 0을 리턴하는 그런 뉴럴넷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바이어스는 10, 그리고 x1의 웨이트는 마이너스 20. 자, 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x1이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안쪽에 올 것이고 그럼 0으로 갈 거고요. 얘가 0이면 이렇게 10만 남을 테니까 당연히 1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ogical not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살펴봤고 그리고 뉴럴넷은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그샘플 세 가지 살펴봤어요. logical and, logical or, logical not을 구현하는 예제 세 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역사와 이제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은 뭐로 했냐면 이 S라는 게 라지스틱 시그모이드에 통과하는 그런 H of X, 라지스틱 모델에 근거한 그런 뉴럴넷, 그런 액티베이션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딥러닝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를 살펴볼 텐데 그런 뉴럴넷에는 사실 이런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지 않고요. 렐루라고 하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적인 어드바이스는 피드 포워드 뉴럴넷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쓰지 말고 렐루를 써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RNN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그모이드 OK입니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가 됨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어쨌든 피드 포워드 뉴럴넷, 현대적인 뉴럴넷에서는 렐루를 써라. 또는 렐로의 변형, 뭐 리키 렐로 같은 걸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그모이드 웬만하면 쓰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어떤 그런 뉴럴넷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분간은 이런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수업만 듣고 드롭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렉티파이어 형태 액티베이션도 같이 초반부이긴 하지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렉티파이어는 이게 우리 전기정보공학 회로를 들으면 정류기인가요? 뭐 다이오드 같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회로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이름이고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복잡하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 펑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대로 하면 0하고 시그널의 max를 취합니다. 즉 s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보죠. 그러면 0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0을 취하게 되고요. 만약에 s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s 값을 그대로 리턴하는, 즉 y는 x 형태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rectifier activation 펑션의 모양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대적인 feed forward neural net, 즉 현대적인 MLP에서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쓰는 것이 highly 이제 recommended 됩니다. 전에 썼던 것 같은 이런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는 권장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RNN이나 여전히 이런 그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하고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X 문제 만약에 현대적인 뉴럴넷에서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false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feed forward 뉴럴넷 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렐루 형태의 그런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이 하일리 추천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별로 인기 있지는 않은데 그냥 혹시 뭐 스무드한 어프락시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프트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 옆에 그림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재밌는 게 미분을 하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형태의 꼴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렉티파이어를 그냥 쓰냐라고 하면 정말 짧은 답은 피드 포워드 뉴럴넷에 대해서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쓰는 것보다 더 잘 돼요. 많은 경우에 잘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학문적으로 분석,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뉴로사이언스와의 접점을 사람들이 이제 찾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리포트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일단 공학적으로 성능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iologically 더 그럴듯하고 더 이제 플러서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차차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 나온 이런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뭐 바이올로지컬한 디테일이 있으니까요. 혹시 뉴로사이언스나 이 뇌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렐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명한 이름이죠.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을 쓰는 그런 뉴런을 우리는 렐로라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걸 그냥 렐로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것은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이고요. 이런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을 쓰는 그런 유닛, 정확히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의 주임말이 렐로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걸 보고도 사람들은 렐로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렐로라고 하면 렉티파이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는 뉴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의 피드 포워드 뉴럴 넷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실 스탠다드로 사용되는 그런 유닛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뒤쪽에 하겠지만 이제 렐로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포기합니다. 절반은 0이고 절반만 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레인지를 다 보는 것보다 0의 그 액티베이션 그 출력 값이 많아지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통적인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것보다 프로퍼게이션이 스파르스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수의 유닛만 액티베이션이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힌튼이 딥러닝의 가장 유명한 연구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네어라고 하는 아마도 학생분하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그 얘가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그냥 단순한 바이너리 유닛 대비했을 때 렐루라는 것이 relative한 intensity 뭐 이런 걸 이제 고려함으로써 이제 더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을 이제 시도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논문을 찾아서 읽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가 의미 있는 것이 이 세 번째는 특히 이제 뉴럴넷의 레이어를 많이 증가시킬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그 챌린징한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그 시그널 에러 정보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에러 정보가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뒤에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람들이 이름까지 붙였어요. vanishing gradient.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레디언트가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vanishing gradient 문제라고 하는데 그 vanishing gradient 문제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이 렐루가 이렇게 생긴 것이 전통적인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렐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이 이제 0보다 작은 쪽을 완벽히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과하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살짝 살려둘 수는 없겠느냐. 그림으로 그리면 렐루가 이렇다면 그 리키 렐루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은 부분에 살짝 살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꺼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물이 새게. 그래서 리키 렐루라는 것이고요. 그냥 렐루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이런 장치다라고 보면 되고 이 리키 렐루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프로젝트하거나 과제할 때 뭐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리키 렐루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S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S고 0보다 작을 때는 뭐 0.01 S 뭐 이 정도? 뭐 아니면 뭐 다른 값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알파 S라고 하는 작은 값을 S에 곱해서 그렇게 정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는 예를 들면 0.0과 같은 small constant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키렐루도 렐루의 변형이고 널리 사용되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도 시그모이드 외에 렐루와 리키렐루가 널리 사용됨을 설명했습니다.